자, 봅시다. 여기 해제 조건에서 합격을 안 했어. 합격을 안 했으면은 돈이 나와요? 돈을 계속 줘야 돼요? 돈을 안 줘도 돼요? 계속 줘야죠. 계속 줘야죠. 그러면 요건 이해하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해제 조건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 말이 막 똑같죠? 이렇게 나왔어요. 해제 조건의 경우에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법률행위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은 조건인데 가짜 조건이 있어요. 가장 조건이요. 가장 조건인데 조건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스스로 붙여야 돼요. 스스로 의무 조건이 하니까 법에서 조건,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요. 선량한 풍속 사유질서에 반한 조건은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조건이 아니고 이 불법 조건은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문제는 기성 조건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조건.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 불능 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능 조건. 근데 요것들이 짬뽕해버린 문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성 조건에 해제 조건이 붙어버려요. 기성 조건에 해제 조건이 붙는다. 그러면 이건 그냥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 다음에 기성 조건에 정지 조건이 붙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 암기해서요. 기성 조건에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입니다. 그 다음에 불능 조건에 정지 조건이 붙다. 무효입니다. 그게 불정무입니다. 그건 조문인데 이게 따지지 말고 암기. 따지면 더 복잡하니까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암기하세요. 기해무 불정무. 그 다음에 반대는 여기 정지 조건이 붙었어요. 정지 조건이 붙었다. 그럼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능 조건에 해제 조건이 붙었어요. 해제 조건이 붙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만 해놓으면 돼요. 기해무 불정무. 자, 그리고 조문 몇 개 보시면서 교재를 정리해 봅시다. 그 113페이지입니다. 부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서설 보면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것은 주된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종된 의사표시다. 민법상 조건 기한이 있고 법률행위 효력의 장래 발생하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은 조건이고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면 기한입니다. 조건은 법률행위 부관 종된 의사표시로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여하가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 말하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147조 조문 잘 봐야 돼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입니다. 성취한 때로부터. 이거 법률행위 성립한 때로부터 그럼 틀려버리는데 시험 문제는 성취한 때를 성립한 때로부터 그럼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에 사망도 가끔 나옵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의사여야 합니다. 자, 정지 조건 1, 2번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정지 조건 있는 법률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 효력이 생기고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확정 무효가 됩니다. 불성취가 되면 무효가 되겠죠. 해제 조건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해제 조건부 법률가 조건이 불성취가 되면 해제 조건부인데 불성취가 되면 확정 유효가 돼 버립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때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특약으로 소급하게 할 수가 있죠. 의사에 의한다 그랬으니까. 기한은 어떤 경우도 소급표가 없어요. 기한은 이때부터 준다. 그러니까 아까 조건은 당사자에 의해서 소급표가 아니면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쭉 판례가 있고요. 나머지는 별 문제였고요. 거기에 조문 보세요. 148조.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할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149조 잘 나오죠. 조문.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거기에 자 Q 한번 보세요. 정지조건 법률행위에 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됩니다. 정지조건은 무효가 되죠. 발생한다고 했는데 불성취로 확정돼. 도대체 합격이 안 돼요. 합격하면 1억 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미친 거예요. 불성취로 확정됐죠? 무효가 되는 거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보세요. 아까 이 조건 있잖아요. 1억 주겠다 그랬잖아. 1억 주겠다. 그럼 1억 주겠다는 거 채권이니까 10년이잖아요. 10년이죠? 근데 합격하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합격해야 권리가 발생하죠? 합격해야 권리가 발생하죠? 권리가 발생해서 행사가 안 돼야 시효가 10년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와이프가 합격 안 했는데 실업 권리가 생기지 않잖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행사하지 않아야 시효가 진행하는 거야. 권리가 생기지도 않은데 시효가 진행 안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 다음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처분 상속 담보 다 할 수 있죠. 아까 조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이 아니고 조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하죠. 성립한 때가 틀려버립니다. 아까 조문에 성취한 때부터 이 조건이 합격해야 발생하는 거지. 성립 이미 했잖아요. 근거 조문에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면서 할부매매 같은 걸 소유권 유보부라 그래. 할부매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겠죠. 자, 거기 이제 151조 보세요. 조문만 보시면 돼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거다. 그럼 무효가 됩니다. 이게 불법 조건이요. 이게 불법 조건이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전부 다 무효입니다. 불법 조건 붙이면. 그 다음에 2항 조건이 법률에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이미 성취한 것이 기성조건이에요. 기성조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합니다. 근데 해제 조건이 무효죠. 기해무죠. 기해무. 그 다음에 3항 조건이 법률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거 불능조건이라고 그래요. 불능조건. 불능조건이 해제 조건이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고 정지조건 불정무죠.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입니다. 자, 그 조문만 보시면 되고 밑에는 뭐 참조로 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Q 첫 번째 보세요. Q 첫 번째 보시면 법률행위 조건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기해무효로 가야 되죠. 기해무. 무효가 되려면 기해무 해야 되잖아요. 기해무. 기해무 불정무를 암기하세요. 기해무. 틀렸고. 사유질서에 관한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니까 다 무효죠? 무효입니다. 사유질서에 관한 무효입니다.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다죠? 있다로 가야 돼. 틀렸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어. 5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합격이 안 했어요. 효력은 소멸하지 않죠.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법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려면 특이하게 써야죠. 소급이라 틀렸죠?
틀렸죠? 그 다음에 기한입니다. 기한은 152조 보세요. 152조. 시기 있는 법률행 기한이 도래 한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죠. 도래 한때입니다. 종기 있는 법률행 기한이 도래 한때로부터 효력을 잃어버리죠. 시기 종기. 그 다음에 153조.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거 추정한다. 추정이 동그라미. 기한의 이익은 이거예요. 여기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기한의 이익은 자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개를 임치를 한다. 보관시키는 거예요. 무상으로. 개를 7일 동안 무상으로 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 주인은 언제든지 내놔라 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고 개를 돌려주는 측면에서 채무자예요. 그러면 7일 동안의 기한이익은 채권자에게 있죠. 무상이니까. 이처럼 기한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단 말이에요. 개주인한테만 7일 동안 이익이 있는 거죠. 7일 동안.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돈을 1억을 꿨다 합시다. 소비대차에 금전 소비대차였어요. 2년 동안 무이자로 그것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그럼 2년 동안의 기한 이익은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기한 이익이 없는 거예요. 채무자한테만 기한 이익이 있어요. 기한 이익 개념을 잡아가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안인데 갑과 을이 있는데 이자부예요. 이자부로 월 1부로 2년 동안 1억을 꿨다 합시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도 2년 동안이니까 월 1부니까 1년에 1,200만 원씩 있잖아요. 1년이니까 1억이니까 1,200이죠? 2년이면 2,400만 원 맞죠? 예. 채무자도 돈 꾸어줬잖아. 월 1부라도. 필요하니까 꾸겠죠. 그죠? 이처럼 기한이익은 당사자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만 이익인데 무상임치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있고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는 채무자에게 있고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채권자 채무자에게 있죠. 그러나 이렇게 명확하지 아니할 때는 누구 이하는 채무자 이익을 위한 추정 규정이 있죠. 추정한다 그랬죠.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본다로 바꾸면 틀리겠죠. 이해가요? 본다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리고 2항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의 이익을 해야지 못합니다. 그러면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판례가 나오는데 그거 판례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보세요. Q. 조건과 기한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걸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죠. 아까 정문이 그대로죠. 맞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은 법률 소급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하지 않죠. 소급하려면 당사자 특이하게 있어야 돼요. 성취 한때로부터 보세요. 성취 한때로부터 합격 계약 이력이 생기고 합격 계약을 소멸하지 소급표가 없는 거야. 당사자 소급표를 하려면 특이하게 있어야 돼요. 틀렸고. 3번. 1번이 답이고 조건이 법률에 이미 성취돼 있어. 기성조건이죠. 예? 이미 성취돼 있는 게 기성조건이죠. 그럼 기해무 생각나야 돼. 기해무. 근데 정지조건이 뭐다? 해제조건이야 뭐였죠? 기해무. 맨날 나오죠? 기해무 불정무. 정지조건을 뭘로 붙여야 돼요?
해제 조건으로 바꿔요. 기해무. 불법 조건이 있어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증여 자체가 조건만 무효가 돼. 다 무효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어요. 이건 판례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이거를 지우세요. 뭘로 보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정지조건부를 지우시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게 판례예요. 형성권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이 판례, 요게 5번 이 판례가 오른쪽 119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1번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첫째, 정지조건부 기한 상실 특약이라는 것은 특약 내용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밑줄 치세요. 채권자의 청구 등이 없이 밑줄입니다. 채권자의 청구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 상실되어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정지조건부예요. 특약이. 그러나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이라는 것은 특약 내용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밑줄입니다. 아까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이 있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 것은 형성권적이야. 근데 판례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양자 중 어느 해당하느냐의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특약이 채권자를 위해서 둔 것임에 비추어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특약으로 추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다면 정지조건부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오는 게 판례 입장이고 그게 지문 5번에서 뜬 거야. 이해가죠? 굉장히 어려웠던 판례인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조적으로 그냥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그러면 뭘로 추정된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러면 이제 뭐가 끝났습니까? 자, 이제 민총이 끝났어요. 민총이 끝났어요. 물건으로 갑니다. 근데 물건인데, 자, 물건은 지웁시다, 이제. 자, 물건이다. 그러면 물건은 이렇게 점유권하고 이 점유권인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고, 자, 본권입니다. 본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본권에는 다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따릅니다. 이게 본권에는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 수익 처분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있단 말이에요. 제한물권에는 다시 요것만 뽑아놓습니다. 이걸 용익물권.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 이렇게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요. 전세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어요. 담보물권은 요 처분만 이렇게 빼옵니다. 소유권 중에서. 그게 유치권 있고, 질권 있고,
저당권입니다. 우리 질권은 배우지 않습니다. 질권은 배우잖아요. 그래서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이게 물권인데 이 물권은 비교가 채권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데 물권하고 채권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 물권은 물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물건에 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관한 권리. 사람이 사람에게 급부 청구할 수 있어요. 급부 청구권. 사람이 사람에게 급부 청구, 행위 청구권이 채권이고 물건에 관한 권리가 물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물건은 직접 지배성이 있어요.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강한 양도성을 가진 권리입니다. 내 지부 소유권을 생각해요. 내 지부 소유권을 생각해요. 소유권을 생각해요. 내가 타인의 행위를 필요하지 않죠. 내 소유권은. 내 집의 소유권은. 그러니까 그런데 채권은 보면 타인의 행위가 있어야 만족이 되죠. 채권은 돈 내놔. 그럼 그 사람이 돈을 줘야 되죠. 매매를 했어. 그럼 소유권 넘겨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채권은 직접 지배성이 없어요.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어. 매매를 했어. 임대차 했어. 그러면 그 사람 행위가 있어야 되죠. 타인의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타인의 행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적이라는 것은 내 소유권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요.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두 개 존재할 수 없어. 근데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자, 어떤 사람이 돈 받을 채무자한테 돈 받을 권리 있어도 다른 사람도 돈 받을 권리 있죠. 그잖아. 나만 그 사람한테 돈 받나요? 다른 사람도 돈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데 채권은 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적입니다. 상대권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 채무자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강한 양도성이 없어요. 양도성이 있는데 강한 양도성이 없어. 그래서 물권, 채권이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주체는 별 문제 없고요. 물권의 객체를 봅시다. 객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어야 돼요. 원칙이. 물건이에요. 전부 다 물건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객체도 물건, 소유권의 객체도 물건, 요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객체 다 물건이어야 돼요. 물건.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 원물, 과실 이런 것들로 나눠지지만 그리고 예외적으로 원칙이 물건인데 예외적으로 권리도 될 수 있어. 권리도 될 수 있다는 거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다. 지상권, 전세권에 여기 권리잖아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거든. 저당권 물건이잖아요. 물건인데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잡죠. 그러니까 원칙은 물건이지만 객체가 권리도 될 수 있다. 근데 요 물건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부동산. 움직일 동자, 동산. 이렇게. 또 원물과 뭐 과실로 나눌 수도 있고. 과실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다음 물건은 뭐 주물과 종물도 나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주물과 종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참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동산은 개론에서 자주 배우죠. 부동산은 우리가 또 이게 토지와 건물의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이렇게. 동산은 움직이고. 그다음 원물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매가 열리죠. 네? 요거는 과실 중에 우리가 천연과실이라고 그래요. 천연과실이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 했어. 차임이 등장하죠. 차임이 등장.
이거는 과실인데 이게 법정 과실이다.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게 법정 과실. 주물종물이다. 주물종물이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에 주유기가 있어요. 이렇게 주물종물이야. 예로 횟집이 있어요. 횟집이 있는데 종물은 수족관이다. 이렇게. 수족관이다. 이렇게. 이게 다 물건들이야. 그러면 이 개념이 만약에 여기다가 주물에다 저당권 설정했다고 봐. 주물에 저당권 설정했어. 주유기에 저당권 설정했어. 주유기 횟집에 저당권 설정. 이게 저당권 할 때 써먹어요. 그때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 미쳐버려요. 주유소에 저당권 설정하면 주유에게도 미치겠죠. 자, 횟집에 저당권 설정하면 수족관에 미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당권의 358조라는 조문에서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종물에도 미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 자체로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근거 조문에. 이게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것도 나중에 점유권에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포함한다. 그렇게 나와. 천연과실, 사과나무, 사과, 배나무, 배, 돼지가 주물이라면 돼지 새끼, 그렇죠? 천연과실이요. 업물과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런 개념이 살짝 나오니까 여기까지 교과를 정리하고 교과서 바로 법정주의가 나오는데 그 조금 이따 하고 법정주의는 124페이지 보세요. 124페이지에 물건이라고 나오잖아요. 물건. 거기에 물건에 98조라는 조문에 정의, 물건의 정의가 나옵니다. 본법, 민법에서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그리고 동산, 부동산이죠.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보고 한 장을 넘겨보죠. 이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주물, 종물 개념이 나오죠. 주물, 종물 개념은 거기는 100조라는 조문이 있는데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상용, 항시 상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 다른 물건에 부속시킨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인데 아까 그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거기에서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쭉 동그라미 3번만 보라 그랬어요. 동그라미 3번에 종물은 동산에 하지 않는다. 즉 횟집의 경영을 수족관. 횟집이 주물이고 수족관이 종물입니다. 주유소의 주유기. 주유소는 주물이고 주유소는 주물이고 주유기는 종물이다. 요 예만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의 종류에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렇게 나눠줍니다. 101조에 우리는 103조부터 시험 문제 본격적으로 이 101조 참조로 보시면 돼요.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 천연과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양가로 1번에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산출한 물이고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수확한 과일들은 천연과실이고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임이하고 차임이나 이자 같은 거죠. 그리고 판례는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로 본다. 요거는 작은 별표의 기출입니다. 과실로 본다. 요거는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제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넘겨보면 거기에 물권 법정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185조가 나옵니다. 물권은 법률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123조 임으로 창살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물권은 185조는 법정주의였고 물권은 법률이나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요. 창설하지 마라. 이 조문요. 창설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럼 법률은 아까 민법에 8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이 이외에 다른 물건을 만들려면 법률로 만들어라. 이 법률은 국회를 통해야 돼요. 국회를 통해야 돼요. 국회를 통한 게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를 통하지 않는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대법원의 규칙으로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법률이 아닌 것은. 그리고 법률이 꼭 민법만 물건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출 나왔던 게 어업권, 어업법의 어업권, 광업권의 광업권. 이런 것도 특별법이 인정한 물건입니다. 이건 기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에서 가등기 담보권 같은 거. 이런 것도 물건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어업권, 광업권, 가등기 담보권도 물건이다. 그 다음에 관습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관습법은 관행이 반복돼서 자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때 판례가 인정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동산의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 이거를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으로 봐요. 동산의 양도담보라는 거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만약에 돼지 20마리가 20마리. 송아지 소를 갖다가 소를 그 강원도에서 처남인데 소에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소 10마리를 사놨는데 저도 10마리 10마리 사놨는데 소값이 1,000만 원이고 사료값이 1,000만 원이래요. 1년 동안. 그러면 2천만 원 투자했는데 1년 지나서 2,500 정도를 준대.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놨는데 6월 달에 출하라나 원금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 그러면 시골에서 이 사료값이 왜 많이 들어가잖아. 1년 동안. 옛날에는 소는 그냥 풀로매게 요즘 전부 사료더라고. 10마리의 사료값이 1,000만 원 들어가. 그럼 이때 이 사료값이 지금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넘기면서 돈을 구워오는 거예요. 1,000만 원 이렇게. 이게 동산을 양도하고 돈을 구워온다는 거지. 판례가 인정하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이런 제도입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 건물이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예를 들어 건물만 매매로 팔려버렸다 합시다. 건물만 매매로 팔린다면 건물은 소유권 가지고 있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땅 소유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너 철거해. 그러면 철거해야 돼요. 꼼짝없이. 그러면 사회경제적 손실이죠. 그래서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있을 때 건물이나 토지만 산 사람은 건물을 소유하게 해서 땅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철거당하지 않죠.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습법이 인정한 물건이다. 그 다음에 나무 토지에다가 승낙을 얻어서 묘지를 설치해서 그러면 그 묘지 관리권,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이건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건이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온천권이다. 온천권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어떠한 소유권도 없고 어떠한 관습법상 물권도 없다는 겁니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어떠한 소유권도 없습니다. 준하는 물권도 없고 그 다음에 나무 도로 사도통행권입니다.
개인 도로 통행권이라는 물권은 없습니다. 통행권은 없다. 그 다음 공원을 만들어 놨더니 공원을 이용하는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거는 반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그것을 공원 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온천권이라든가 미등기 건물 양수이나 사도 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은 물권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임으로 창설하지 마라 이거. 임으로 창설하지 마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종류를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마라. 국민들아, 종류가 강제되고 내용도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내용도 만들지 마라. 내용도 강제가 됩니다. 가령 저당권 같은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의 내용은 이 은행이다. 은행이 저당권자 했을 때 은행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용 수익은 채무자가 하고 처분권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구워주고 은행은 점유는 하지 않아요. 처분권만 가지고 있다. 점유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경매처분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란 말이에요. 저당권이. 그런데 은행이 내가 사용 수익도 하자 이렇게 약정하더라도 이건 권리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야 거죠. 이게 법정주의입니다. 교재 보면 거기에 물권 법정주의, 자, 이쪽 한 장을 넘기시고요. 거기 이 124페이지 보면 거기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잖아요. 분묘기지권 박스 안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양도담보, 사실원. 사실원 우리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 온천수는 토지 구성 부분으로 물권으로서 온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토지를 통행자가 이용할 뿐 통행자에게 배타적 권리, 사도 통행권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나 사실성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 근린공원 이용권도 하나 써놓으세요. 근린공원 이용권도 물권이 아닙니다. 근린공원 이용권도 물권이 아니다. 자, 요게 문제가 128페이지 먼저 보고 다시 이제 물권의 객체를 봅시다. 128페이지. 문제를 하나 보고. 질문제. 물권에 관해 옳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지상권은 본권이야죠. 보세요. 지상권도 이렇게 보니까 본권이죠. 점유권 이외는 다 본권이단 말이에요. 네? 본권은 점유권이 아닌 걸 다 본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상권도 본권이죠.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틀렸습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틀렸죠? 온천권은 물권이 아닙니다. 타인의 토지에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가 사도죠. 사도 통행권 인정 안 되죠. 근린공원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의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건 맞죠? 4번이 답이죠.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은 이전 등기 격려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도 물권을 취득을 못하죠. 취득 못하죠? 예. 자,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가면 이제 법정주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객체 했고, 이 물건을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물건. 객체의 물건이라는 거는 이놈이 현존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현존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존 특정성에서 요게 개체수가 증감 변동한단 말이에요. 개체수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뱀장어 사건이 나오는데 판례가 나오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요 양어장을 하는데 뱀장어가, 붕장어가 요게 100만 마리가 있어요. 100만 마리가 있는데 치어는 갖다 놓고 성어를 갖다 팔아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증감 변동한단 말이에요. 증감 변동한다. 개체수가 증감 변동합니다. 그런데 요 친구가 돈이 궁하니까 이 100만 마리의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꾸어요. 그게 이게 동산의 양도단 말이에요. 사료값이 좀 사료에도 주니까. 그래서 1억을 꿉니다. 1억을 꾸면서 100만 마리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돈을 꾸어. 그러면 어떻게 동산의 양도담보. 우리 판례가 인정하죠? 판례가 인정한 물권이요. 판례가 인정한 물권이야. 물권이 성립하려면 객체는 물건이어야 되죠. 근데 현존하고 특정해야 되는데 이 개체수가 증감 변동할 때 현존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정한다면 물건으로 봐서 동산의 양도담보권으로 물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 안 되는 거고. 근데 판례는 개체수가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현존 특정성을 인정해서 동산의 물건으로 봐서 이게 동산의 양도담보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집합물에서 개체수가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현존 특정을 인정했고 물건으로 봤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요거는 일물일권주의단 말이에요.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를 주겠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의 물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문제가 판단합니다. 특히 아까 토지. 토지는 일필 단위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필 단위로 하나 여부를 결정하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00평을 1필지로 해놨어. 그럴 때는 이 200평의 부분에 특정 부분에 100평 부분만으로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분필을 해야 돼요. 분필을. 그러나 이 부분에 특정 일부에, 이건 특정 일부죠. 특정 일부에 용익물권은 가능합니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독립성 별개의 특정 일부에도 용익물권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건물은 일동 단위로 판단하라. 일동 단위로. 일동 단위는 최소한 일동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돼요. 주벽이 있고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동이 되려면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고 기둥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는 101동에 이게 뭐 70세대가 있어요. 101동에 뭐 3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30개의 소유권을 인정하거든. 그러면 사실은 1동에 하나의 권리 줘야 되는데 30개의 소유권 줘버리잖아. 이건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이 이게 집합 건물일 때 이게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일 때는 요놈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그 말은 구조상 이용성 독립성이라는 것은 벽이 있고 문이 따로 있다면 별개의 구분 소유를 인정해 주자.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가 예외적으로 30개 소유권 인정되는 거예요. 예외죠. 이걸 다루는 법이 집합 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이다. 이거 나무는 말이죠. 하나의 독립물, 하나의 물건으로 안 봅니다. 근데 이놈이 돈 되는 나무들은 있어요. 수목에도 채송, 적송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임목법이란 법에서 임목 등기를 해놔요. 보존 등기를 해놔요. 그러면 이놈이 소유권의 권리도 주고 저당권도 이 객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현상이죠.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서 벌게 물건을 안 봐야 되는데 임목법에 보존 등기해 놓으면 소유권과 저당권 객체가 되니까 예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춥니다. 새끼줄 쳐놓고 편말을 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면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명인 방법은 저당권의 봉시는 안 됩니다. 명인 방법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명인 방법이.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도 마찬가지죠.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도 사실은 나무에 붙어서 토지에 부합돼야 되는데 명인 방법을 갖췄다. 그러면 소유권을 공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은 좀 달라요. 농작물은 만약에 무단으로 나무 땅을 경작한 무단 경작자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때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의 경우는 생육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무단 경작자 하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판례가. 단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친구가 팔아먹으려면 이때는 명인 방법을 갖춰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한 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거기 법정주의는 1시간 끝났으니까 요거 있죠? 요거는 좀 쉬었다 정리합시다. 네?